우리나라가 지금 캥거루죽이나 이런 게 문제긴 한데 옆나라 일본 보면 히키코모리 뭐 이런 게 되게 사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일본에 관심이 많은 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20, 30년 좀 앞서간다는 얘기가 있어. 좋은 방향으로 앞서간다 아니라 나쁜 거든 뭐든 우리의 미래를 보여준다? 물론 지금은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10년 차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있잖아. 여기 재밌는 게 잘 봐봐. 되게 경제 호황이었어. 버블이 꺼졌어. 불황이 30년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청년들이 어차피 노력해봐야 성공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막 그런 게 나와. 사또리 세대. 이게 뭐냐면 달관, 깨달음, 해탈이야. 근데 상당히 좋은 말인데 되게 부정적으로. 뭐냐면 야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처음엔 되게 무기력해. 막 히키코모리도 나와. 근데 30년 지났잖아? 뜻밖의 긍정적 효과가 된 거야. 회피로 어차피 망했으니까 그냥 오늘만 살래였는데 30년 쌓이니까 갑자기 결혼을 한다 애들이. 이제 일본 유명하잖아. 3포 세대. 이것도 다 일본에서 온 거거든. 우리나라는 결혼 왜 못하냐면 어차피 우리 집 못 사잖아. 그래서 사지도 않아. 어차피 새 살아야 돼. 너 돈 없지? 나도 돈 없어. 서로 기대도 안 해. 그다음에 그런 것도 없어. 우리는 말이야 도쿄에 아파트가 있지. 이러면 막 열받을 텐데 다 똑같아. 사교육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없어. 도쿄대 보내봤자 인생은 똑같아. 어차피 30년 동안 월급도 안 올라. 그래갖고 걔네들은 뭐냐면 합리화가 아니라 이제는 태탈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연애도 많이 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고 되게 영감이 온 게 한국도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봤을 땐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따라갈 것 같거든? 근데 30년 너무 길어. 왜냐면 그때 피해자가 많이 생겨.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 8, 90은 그냥 회피인 거야.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공허하고 막 자책 겪고 말한 대로 막 외톨이 되고 인생 망했다고 하는 피해가 너무 크거든? 방법은 딱 하나야.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사또리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 부정적인 사또리 말고 깨달음은 딱 한 문장이야. 목적, 성취, 성공, 꿈, 미래대로 사는 삶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 버리면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걸 일본에서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 가운데 30년 지우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 마지막 3주 뒤에만 배워서 진짜 사또리 세대가 왔으면 좋겠어. 사또리는 좋은 말이라니까? 3년 만에 사또리가 되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들으면 열정도 없이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거잖아요. 근데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건 얼마나 열정적이야. 지금까지는 성공을 위해서만, 미래와 꿈을 위해서만 오늘 노력한다 했잖아. 이게 없으면 오늘은 허무하게 지내고 히키코모리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한 거야. 이게 없어도 열정적일 수 있어. 우리 지금 꼼짝을 먹고 있잖아. 응? 씻고 있어 열정적으로. 이게 무슨 우리 성공의 뭔 도움이냐. 지금 말하는데 방해만 되지. 인생은 목적, 미래, 꿈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띵까띵까 허무하게 지내자는 게 아니라 오늘, 눈앞 이거에 그냥 모든 걸 쏟아붓고 이걸 모든 걸 음미하고 충만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다. 근데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 원래 철학적인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도 왜 버블이라고 하냐면 그때 너무 성공하니까 철학이 뒤집힌 거야. 인생 행복은 성공, 성취, 미래야. 원래 그게 아니었다고. 철학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뒤집힌 거라고. 뒤집힌 걸 돌리면 돼. 그런 반발이 오겠지만 나는 라이프 코드를 좀 봤으면 좋겠고 라이프 코드 안 보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어. 한국 청년들아 사또리가 되자. 진짜 깨닫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허무주의로 보는 그 시선이 없어져야 될 것 같아. 나는 왜 그러냐면 일본을 보면 되는데 30년 동안 저거는 회피다. 그리고 소확행 이런 것도 다 일본에서 왔잖아. 나는 소확행을 나도 싫어. 벌써 소라는 게 붙잖아. 그러니까 소가 있고 뭐 대가 있고 이게 아니라 그게 행복인 거야. 그냥 그게 저스트 해피니스인 거야. 그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대한민국은 똑똑하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속은 거다. 잘못 살았다. 확 뒤집혔으면 좋겠어. 알바만 하면서 사는 그런 세대들이 막 많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움직임은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스스로도 그걸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지. 그래서 이렇게 향락에만 몸을 맡기고 욜로가 되고 그러면 나는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알바 열심히 하고 그 돈 가지고 자기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일부 모아서 노후 대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미래주의의 반대가 허무주의가 아니다. 현재로 그냥 시선을 돌리면 되는 건데 근데 미래를 안 보면 나약한 거다 라는 인식이 우리나라는 좀 너무 크게 있으니까. 봐봐. 결혼한다. 좋아하니까. 당연히 애가 있으면 좋은 삶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뭐라고? 너 미래 생각 안 하니? 누가 더 완벽한 삶이야? 애가 있으면 너무 예쁜 거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키우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제 욕하잖아요. 책임도 못 들 거면 놓지 마라. 그러니까 그 책임이 뭐냐고. 나름 일본도 선진국인데 쟤는 30년을 겪으면서 아주 지리하게 의식 개혁이 아니라 복원이 된 거지. 원래 삶은 돌아간 거야. 형편에 맞춰서 순간순간 재밌게 살고. 근데 갑자기 일본도 버블이 터지면서 무조건 우리 애는 도쿄대 보내서 아파트 사줘야 되고 검사 판사 시켜야 되고 그러다가 꿰지니까 30년 동안 애 안 낳아, 결혼 안 해. 30년 지나고 나니까 의식이 개혁된 거지. 버블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남으로써 뒤집힌 거야. 엄마가 아무리 막 설명해도 아니 엄마
돈 못 벌잖아. 내가 30년 동안 아기 때부터 봤는데 아니면 이게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 거야. 부모도 이제 그 삶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그걸 3년 만에 따라잡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따라잡는 거 좋아하니까. 따라잡는 걸 좋아하는데 남 눈치나 비교나 이런 걸 또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게 따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의식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아까 개혁이라고 했잖아. 솔직히 일본은 30년 동안 해서 개혁된 건 아니지. 30년이면 그냥 너무 느린 거지. 자연스럽게 그거는 이제 인류가 좀 적응한 느낌이죠. 거기.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혁명과 개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 목적, 미래, 꿈, 성공, 성취 그걸 위해서 사는 건 잠깐의 착시였다. 버블 착시였다. 진짜 본연의 삶은 이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모든 종교, 모든 철학 얘기하는 거야. 어느 종교나 철학도 미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건 없어. 근데 이게 되게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얘기인데 결론적인 모습이 너무 착해 보이니까 되게 착한 위로의 소리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거죠. 좋은 얘기다. 나 너 좋아해. 결혼하자. 이글. 이거 애를 낳아. 막. 우리가 말하는 이거야. 이글거리는 삶. 내가 일본 애들 보면 요새 애들이 그렇다니까? 진짜 맑고 열정적이야. 결혼하자. 집 없어. 어차피 없을 거잖아. 어떻게 키울 거예요? 뭐 키우면 되죠. 뭐 약간 이러는 거야. 미래파, 성취파들은 뭔가 진짜 이글거리고 삶의 모든 걸 던지는 느낌이면 잘못한 소확행파는 삶을 포기하고 아기자기하게 어쩌면 약간 체념하고 사는 요즘에 뭐 현존주의, 마음 챙김 이런 거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보면 욕심을 버리고 이제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 포기하는 거구나.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걸 정화시켜서 무소유로 이렇게 살아라는 건가? 이런 느낌이 이제 너무 필이 왔어. 마음 챙김 말이 잘못됐네. 뭘 챙겨. 얼마 전에 보니까 홍진경이 항상 녹화 전이나 술 먹기 전에 외친대. 소진.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사실 그게 중요한 거네. 그럼 꽉 풀로 사는 게 얼마나 그게 대단한 열정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혁명적인 삶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쫄면 안 되고 나 너만큼 더 열심히 살아. 거꾸로 네가 열심히 못 살지 않냐? 이 미래파더라. 너야말로 맨날 앉아서 이러고 있잖아. 결혼 안 할 건데 애를 어떻게 키워. 완전히 이 삐뚤어져갖고 냉소주의로 살 바에 그 야망파들한테 묻고 싶어. 그 일본의 사토리 세대가 야망이 없어진 세대라고 하잖아. 그 야망을 꼭 미래에다만 품어야 되냐고. 성취를 위한 야망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내 삶에 대한 야망을. 그럼 그냥 오늘만 사는 놈이 제일 멋있는 야망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 배우려고 하지만 또 역사적 관점에서 좀 얄밉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30년 걸린 거 3년 만에 또 해갖고 확 이겨버려야지. 잘못하면 캥거루족들이 다 히키코모리 돼가지고 요즘에 일본은 그 20대부터 히키코모리 한 사람이 50대 돼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야망이 없고 열정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그냥 말 그대로 자조하고 죽어가고 캥거루족들이 깨달아갖고 열정적으로 막 사또리 캥거루. 사또리 캥거루 좋다. 사또리 캥거루 이게 신조어다. 근데 목적주의자들이 보면은 최악의 영혼에 엄마 뱃속에서 깨달았어. 아무것도 안 해. 엄마가 주는 밥만 먹을 거야. 취지가 안 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삶은 사실 아닐 수도 있구나. 이걸 진짜 깨닫고 그러다 보면 다른 길이 또 보일 거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사는 게 그게 나는 우리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라이프 코드가 그걸 하고 있지만 우린 너무 작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게 좀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댓글도 봐도 상처받은 거에 위로받고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열정을 그러려고 유튜브 만든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 있는 건 뭐냐, 강하게 나가도 되는 건 뭐냐, 이건 그냥 정신승리가 진짜 아니라 정말 원래 정신이니까, 혁명이니까. 혁명도 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강한 뉘앙스는 맞는데 없던 걸로 가자 이게 아니라 모든 철학자와 뇌과학자가 연구한 본성 이게 맞는 거고 최초의 본성으로 돌아가자. 맞아. 그래서 나는 이건 르네상스야. 돌아가다잖아. 미래 성취 성공이 약간 뽕 맞은 거고 그게 미친 거고 그게 잘못되게 인간을 망쳐놓은 거고 원래대로. 그래서 난 이게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인간 정신 르네상스, 그 1000명의 라이프 코드와 레오나르도 조빈치가 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피렌체가 될 것이다. 그냥 반론을 혹시 한다면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이다 하면 인간이 동물도 아니고 그 인간의 그냥 본능대로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이성이 있고 이성을 개발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좋은 얘기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먹힌 거지만 그런 거야. 뭐 즉흥주의, 애니멀주의. 그 일본 그것도 무조건 막 결혼하고 애 낳아 이게 아니지. 사랑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고민하고 결혼하고 애도 고민해서 낳는 거지. 현재에 집중하는 현재주의 이런 거, 충만주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워. 반면에 미래를 위해서 쏟아부어라. 쉽잖아. 근데 쉽다고 진리가 아니라고. 원래 진리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는 허무주의 아니야? 애니멀주의 아니야? 또 오해해가지고 그 육식주의자들 이글이글 타오르면서도 인간다운 길이 있다. 근데 이러겠지. 에이 복잡해.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살면 무식한 새끼가 되는 거다. 이성적으로 최대한 열정을 갖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충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부 좀 해야 돼. 근데 그걸 최대한 쉽게 풀려고 나온 게 우리 라이프 코드고, 그게 아니더라도 수많은 나는 철학 전문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유튜버들이라도 잘하는 게 뭐야? 어려운 거 푸는 거잖아. 그럼 좀 그거 하든가. 결국은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허무주의죠. 아니면 본능대로 사세요. 이거 말고. 하여튼 이건 어렵다. 허무주의로 오해될 수도 있고 본능주의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인간적이면서도 허무주의도 본능주의도 아닌 그렇게 사는 삶이 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목적주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마음은 또 굉장히 그래서 내가 말하지만 우리의 인간상은 되게 멋진 거야. 허무주의랑 달라? 목적주의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 근데 재밌는 거? 결과에 초연해. 나는 미래 집을 위해서, 미래 애를 영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열심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오늘 내가 팍 쏟아부으면 그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돈도 따라오면 좋은 거고. 이게 완벽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철학자들과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수천 년 말한 거는 어렵다고 안 듣고, 내가 조금만 하면 막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막 애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 눈이 돈 건데,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일본의 30년을 대한민국은 3년 만에 당겨야 한다. 모두가 사토리 세대가 돼야 되고 그 중심에 라이프 코드가 있다. 라이프 코드가 아니어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청춘들도 좀 그런 철학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서점에 가면 요즘에 또 철학책들이 많이 있는데 힐링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다 좀 위로해주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콜라보한 춘코가 되게 좋은 얘기 했잖아. 내가 충격을 먹은 게, 서점에 갔더니 철학책들이 철학자들의 말을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막 40개 묶어놓은 게 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요약본 좋아하니까. 근데 춘코가 아주 중요한 말이지. 그거 되게 위험하다. 예를 들면 사르트르 실존주의나 아니면 그 허무주의도,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허무주의도 용어가 잘못된 게 다 뒤져버려. 이게 아니잖아. 근데 허무주의도 한 문장으로 요약해놓으면 뭐야? 어차피 사는 건 아무 의미 없으니 다 뒤져버려라. 그러니까 그런 책 보면 안 되고, 조금 깊이 있는. 근데 이해는 돼. 깊이 있는 건 너무 또 어렵긴 해요. 어려워. 그리고 유튜버들이나 그런 책들은 너무 가벼워. 그리고 중간쯤 되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라이프 코드를 만든 이유도 있는 거지.